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엘레바 테라페틱스 사이트에 이제 게재되었던 리보세라닙의 이 3분짜리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작용 기전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그 동영상 관련되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바 테라페틱스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이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리보세라님이 있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있으면 밑단에 가시면 사실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보고 보통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이 리보세라님 MOA 보통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면 약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기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휘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3분 한 25초짜리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서 부분마다 좀 설명을 첨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mechanism of action of riboceranib as inhibitor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2. 보통 VEGFR2. 여기 이제 수용체죠. 수용체 중에서 VEGFR2를 타켓으로 해서 inhibit라고 하는 말은 저해하는 부분으로 리보세라님이 작용하는 어떤 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보통 이제 암이 한 1cm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가져야 되거든요. 1cm만 되더라도 암세포 덩어리가 되면 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이게 모여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이제 혈관으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종양혈관들을 형성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암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전이가 나타납니다. 혈관을 따라서 다른 어떤 장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이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튜머가 이제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EGF 관련되는 부분이 보통 세포에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쪽으로 이 VEGF 관련되는 일종의 이제 리간들을 보내죠. 이걸 이제 뿌려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혈액이 이제 세포 내에서 튜머 쪽으로 이제 혈관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혈관들이 많이 이제 생성되면 암세포도 이제 커지게 됩니다. 예, 세포도 커지고 계속 이제 VEGF 관련되는 부분들을 혈관 쪽으로 계속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이제 다른 기관 쪽으로 전이가 되는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하면 핵심적인 게 이제 키나제입니다. 이 키나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인산화 효소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종의 여기도 이제 단백질인데 이 이제 효소도 이제 단백질 일종입니다만 이 세포 활성의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서 이게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요. 세포가 뭐 이렇게 대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성장, 분화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그 다음에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 형태예요. 이걸 이제 이니비트라고 한다는 말은 요걸 이제 억제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키나제 쪽에서 종류가 이제 한 6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수용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키나제 형태가 이 티로신 키나제 형태 중에서 이제 배지F 관련되는 부분들도 수용체 형태의 이제 키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세포 내 이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이 암세포의 어떤 특징이 되고요. 요 개념 자체는 1950, 6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약물 개발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되다가 이제 노바티스가 2000년 초반에 글리백을 이제 승인받으면서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질병 질환의 표적 그 치료제 개발 대상으로 이 티로신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 억제제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 항암제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도 개발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리보세라닙도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2000년 초반에 폴첸 박사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구용 그 저분자 함물질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약 형태로 이제 복용을 하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혈류 쪽으로 이제 대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휴먼제 키노메이제 맵이라고 이제 BGFR 키나제 로케이션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비슷하고요. 이 간세포암 쪽에 이제 바이엘의 그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노바티스의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단일 타켓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간세포암 쪽에서는 멀티 타켓 형태로 이제 여러 기전을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타켓 자체가 여러 개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는데 오프 타켓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제 표적 항암제니까 로케이션 위치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이런 어떤 멀티 타켓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휴먼 이제 키노메 관련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티로신 키나제 말고도 여러 이제 그 타켓들이 있지요. 그래서 휴먼 키노메 이제 컨테인 관련해서 518개 정도의 단백질 키나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타켓과 이제 단일 타켓을 하는 것 자체가 접합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활성 자체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이제 바인딩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타켓 형태니까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접합해서 블락킹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멀티 타켓 대비해서 장점이라는 부분들을 이 학회라든지 계속 이제 이번 영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단면을 좀 바꾸어서 조금 이제 부분을 보면요. 요게 이제 그 티로신 키나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 베제프 관련되는 수용체가 혈관제 쪽에 그 단백질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세포가 아까 이제 베제프를 날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베제프, 그러니까 이제 리간드를, 그것도 일종의 이제 단백질인데요. 혈관 쪽으로 이제 보내면 신호 전달해서 이제 세포, 그 혈관 세포 밖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막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세포 내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셉트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티로신 키나제거든요.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리간드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본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쪽에 붙으면요, 리간드 자체가 한쪽에 붙으면
이거 이제 다이머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스위치를 켠 거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세포 내로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머 형태로 이렇게 붙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렇게 그 상대편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다이머 형태가 되면 이제 신호 전달이 안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세포막 관련되는 부분의 형태가 있고 이 세포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티로신 키나제 관련되는 도메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VEGFR2 관련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요 리간드 자체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전달하냐면 인산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인산기를 붙여가지고 핵 쪽으로 연속적인 캐스케이드 형태로 이제 연결 작업들이 쭉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처음이 이제 세포 밖에서는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해서 다이머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세포 막 내부 쪽으로 이제 인상기가 붙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포 막 내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접합을 하면서 인상기가 붙어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세포 내 신호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리보세라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인상기 관련되는 부분이 못 붙어서 여기가 접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 전달 체계 자체에서 이게 블락킹을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되게 되면 암세포가 계속 이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블락킹하는 부분들을 억제해서 혈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축소가 되어서 이제 작아지게 되어서 이제 암세포가 사멸하는 요런 형태의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일 타켓수로 접합도를 높여서 세포 내부의 어떤 신호 전달 자체를 막는 게 이제 리보세라님의 그 작용 기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기타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하시면 또 관련된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